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 어떤 집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어떤 집은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이유를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을 마법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줄 2026년사 월 음력 파종 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수확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비밀의 날짜와 절대 흙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금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농사나 텃밭 가꾸기는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핵심이죠. 혹시 달력 보고 농사 짓는다는 말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놀라운 사실들에 크게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텃밭을 완전히 바꿔놓을 달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날짜를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달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달의 중력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만든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식물의 70% 이상도 바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식물 내부의 수분, 즉 수액의 흐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달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서 식물의 수분이 위쪽으로 쑥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작아지는 시기에는 수분이 식물의 뿌리 쪽으로 깊숙이 내려가게 되죠.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농사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력 파종 달력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에 우주의 별자리 에너지가 더해지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성장 속도와 열매의 맛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왜 씨앗을 심는 날짜가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시기는 달이 점점 커지는 상현달 시기입니다. 2026년사 월 초반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이 커질 때는 식물의 수분과 영양분이 뿌리에서부터 잎과 줄기 위쪽으로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땅 위에서 열매를 맺거나 잎을 먹는 작물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로 상추나 깨십, 그리고 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토마토 모종을 심으면 위로 뻗어나가는 힘을 받아주기가 아주 굵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착각을 하나 깨볼까요? 많은 분들이 식물이 잘 안 자라면 무조건 비료만 듬뿍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달의 기운이 아래로 향할 때 비료를 아무리 잎에 뿌려봐야 식물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가득 찬 이 시기에 맞춰 영양을 공급하고 모종을 심어야 식물이 스트레스 없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 위로 자라는 식물은 무조건 달이 커지는 시기를 노려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시기는 달이 점점 작아지는 하현달 시기입니다. 4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서 달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우주의 에너지가 땅속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식물의 수액도 아래로 내려가서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까요? 빙고, 바로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작물입니다. 당근, 무, 감자, 고구마 같은 작물들이 여기에 속하죠. 예를 들어 이 시기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알이 아주 굵고 실하게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 달이 기운을 잃고 작아지는 시기에는 불길하다고 해서 농사일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뿌리 작물에게는 달이 작아지는 이 시기가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은 작물이 있다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블록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절대 금지일, 바로 금음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숨어서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날이죠. 2026년 4월에도 이 캄캄한 금음날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달의 인력이 가장 약해져서 식물들도 일종의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절대로 예민한 모종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린잎을 가진 허브 모종을 이날의 밭으로 옮겨 심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종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에너지가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기 쉽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금음날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씨앗을 심으면 좋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식물에게 금음날은 새 출발의 날이 아니라 이불을 덮고 푹 쉬어야 하는 완전한 휴식일입니다. 이날만큼은 여러분도 텃밭 일은 잠시 접어두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흉길은 바로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어라? 보름달은 밝고 기운이 넘치니까 농사짓기 좋은 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보름달이 뜰 때는 달의 인력이 최고조에 달해서 식물 내부의 수분이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식물들이 엄청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피가 머리로 확 쏠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나무의 가지를 치거나 잎을 수확하는 것은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보름달이 뜨는 날에 자르게 되면 수액이 과도하게 흘러나와 나무가 큰 상처를 입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보름달빛이 식물을 빨리 자라게 돕는다는 낭만적인 미신이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에너지 때문에 식물이 매우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뜨는 전후 이틀 동안은 식물의 몸에 상처를 내는 가지치기나 접붙이기 같은 작업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밭 주변을 정리하거나 도구를 손질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별자리와 농사의 관계 중에서도 물의 별자리가 지배하는 날입니다. 4월 중에 달이 개자리, 전갈자리, 물고기 자리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시기에는 식물들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마법처럼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텃밭에 물을 흠뻑 주거나 수분이 많이 필요한 잎 채소를 심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명인 상추나 시금치를 이 날에 파종하거나 물을 주어보세요. 잎이 눈에 띄게 파릇파릇해지고 싱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 농부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은 무조건 자주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되죠. 우주의 에너지가 수분 흡수를 돕는 물의 별자리 날에 맞춰 물을 듬뿍 주는 것이 매일 조금씩 주는 것보다 식물의 건강에 100배는 더 좋습니다. 식물이 물을 가장 원할 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식물 고수의 비법입니다. 여섯 번째 블록은 흙의 별자리인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달과 만나는 날입니다. 땅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죠. 이 날들은 모든 작물, 특히 흙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작물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현달 시기와 이 흙의 별자리가 겹치는 날이라면 그야말로 뿌리 작물을 심기 위한 우주의 완벽한 선물이 도착한 셈입니다. 2026년 4월에 이런 날에 무나 당근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들이 흙의 든든한 기운을 받아 썩거나 무르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흙과 비싼 비료만 있으면 농사는 끝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제공하는 이 보이지 않는 대지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평범한 흙에서도 기적 같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흙의 별자리가 지배하는 날은 작물이 외부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튼튼한 골격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시기는 달이 공기의 별자리인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를 통과할 때입니다. 공기의 기운은 가볍고 자유롭게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훼류나 바람을 타고 덩굴을 뻗어나가는 식물들을 관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나팔꽃 씨앗을 심거나 오이 덩굴이 타고 올라갈 지지대를 세워주기에 안성맞춤인 날이죠. 이런 날에 오이를 심으면 덩굴이 통풍이 잘 되게 뻗어나가서 병충해를 피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어떤 농부님들은 공기의 별자리는 농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빈 껍데기 날이라고 무시하시곤 합니다. 이것은 꽃과 열매의 관계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하고 튼튼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공기의 별자리, 날은 식물이 화려한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아 수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베란다에서 예쁜 꽃기린이나 제라늄을 키우신다면 분갈이를 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불의 별자리, 즉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가 달을 만나는 날입니다. 불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이 날은 건조하고 뜨거운 에너지가 지배합니다. 식물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수분을 말리고 응축시키는 힘이 강하죠. 그렇다면 이 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수확과 씨앗 채종의 완벽한 날입니다. 4월에 일찍 수확하는 작물이나 허브 잎을 말리기 위해 따낼 때 이 날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봄에 캔 마늘이나 허브를 불의 별자리 날에 수확하면 작물 내부의 인교 수분이 적어서 창고에 오래 보관해도 잘 썩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열매가 붉게 익었을 때 아무 때나 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물의 별자리 날 수확한 작물과 불의 별자리 날 수확한 작물은 저장 기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곰팡이 없이 한겨울까지 보관할 수 있는 튼튼한 작물을 얻고 싶다면 수확도 반드시 불의 별자리가 지배하는 건조한 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9번째 블록에서는 우리 텃밭의 불청객, 잡초와 해충을 물리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잡초를 뽑거나 천연살충제를 뿌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달이 작아지는 하연달 시기이면서 동시에 메마른 별자리를 지날 때입니다. 이때는 생명을 싹 틔우는 에너지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잡초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잡초가 다시 자라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민들레나 발행이 풀을 뽑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달이 커지는 시기에 잡초의 윗부분만 대충 뜯어내면 며칠 뒤에 오히려 2배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잡초를 자주 뽑아줄수록 오히려 더 억세진다는 속설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생장 에너지가 아래로 향하고 메마른 기운이 도는 날의 호미로 뿌리까지 슬쩍 긁어내면 그 잡초는 다시는 여러분의 텃밭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해충 방제 작업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꺾이는 이 시기에 해야 약효가 식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해충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블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종합해서 2026년사 월의 가장 완벽한 황금 파종 날짜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과 15일을 달력의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날은 달이 커지는 시기의 절정에 있으면서도 흙과 물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기적의 날입니다. 텃밭에 심고 싶었던 모든 종류의 IP 채소와 과채류 씨앗을 이 이틀 동안 마음껏 뿌리세요. 발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싹이 트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빠를 것입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은 주말이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평일에는 밭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림은 우리의 주말 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의 달력은 인간의 달력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이 황금 같은 날짜는 연차를 내서라도 텃밭으로 달려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하루의 투자가 가을의 수확량을 결정지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2026년사 월의 달력 속에 숨겨진 우주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식물이 단순히 흙과 물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달의 위상과 별자리의 움직임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현달에는 잎과 줄기를, 하현달에는 뿌리를 돌보고, 금음과 보름에는 절대 식물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텃밭은 눈부시게 달라질 것입니다. 달빛은 하늘이 우리에게 공짜로 내려주는 최고의 천연 비료이자 성장 촉진제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보실 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달의 모양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농초보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번 2026 년 4월 황금 파종일에 어떤 작물을 가장 먼저 심을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멋진 텃밭 계획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